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번 시간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적용받는 건물들, 어,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그 외 건물들에 대한 관리규약, 표준관리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관리규약을 보면서 제가 관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리규약이라고 하면 일반 대형 아파트부터 빌라부터 다양한 지식산업센터, 다양한 상가, 이 모든 건물들의 이런 규약이 필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건물에 규약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는데 이 규약은 특별자치구라든가 특별시, 일반 시군구 단위에서 일반적으로 표준관리규약을 이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로 보여드리는 이 관리규약은 이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규약의 표준관리규약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규약. 자, 일반적으로 이제 번영이라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번영이라 그래서 상가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 세대수가 적은 150세대 미만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 자, 제1조 목적입니다.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8조 규정에 따라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에 위치한 무슨 건물의 건물 및 그 건물의 대지와 구성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유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건물 사용 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용어의 정의를 볼게요.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 1. 전용 부분이라 함은 부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전유 부분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건물 혹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파트 예를 들어 201호를 샀다면 201호를 이제 전용 부분, 전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용 부분이라 함은 전용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 전용 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성물 등을 말한다. 그렇죠? 자, 공용 부분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승강기, 계단, 복도, 주차장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3. 입점자라 함은 전용 부분의 구분 소유자 또는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입점자 이외의 자로서 건물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죠? 자, 5. 입점자 등이라 함은 입점자 및 입점자를 대리하는 자를 대리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그렇죠? 자, 6. 공동시설물이라 함은 전용 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기, 배선시설, 상하수도시설, 위생시설, 기타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을 어떻게 해요? 공동시설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3조 규약 대상물의 범위는 이 규약의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관리 규약은 우리 건물을 관리하는 이제 표준 관리 규약으로서 이 뒷단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선거에 필요한 거 이 건물의 지번이랑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뒤에 한번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제4조 입점자 등의 권리 의무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입점자 등은 그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어떻게 해요? 입점자 등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입점자 등은 그 전용 부분 또는 공용 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입점자 등의 전용 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입점자 등은 내가 사용하는 부분 이외에 공용 부분을 이제 어떻게 뭐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 다른 입점자 등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입점자 등은 공용 부분 또는 공용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당해 입점자 등의 고용인 또는 업무 관계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자, 입점자 등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다른 입점자 등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집니다. 자, 한 가지 좋은 예로 우리가 이제 그 경매나 공매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그 건물의 이전에 경매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좋은 예로 관리비가 있어요. 자, 관리비가 미납이 되어 있어요. 미납이 되어 있는 건물을 경매로 받고자 할 때는 이미 그 건물에 발생되었던 미납 관리비까지도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 받으시는 분들은 관리비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확인하셔서 경매를 받으셔야 추가적인 이제 비용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감가하고 이제 경매를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2장 관리단 집회 및 운영위원회 이렇대요. 제5조 관리단의 구성 등. 자, 관리단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는 게 관리단이에요. 자, 입주자와 관리단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는 입주자들이 모이는 어떤 집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관리단은 입점자 등의 전원으로서 구성한다. 그죠? 관리단은 다음 곽호에 임원을 둔다. 자, 회장, 총무, 감사, 그리고 임원은 정기관리단 집회에서 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집합건물의 수임 및 관리하는 법률에 제38조에 있는 의결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자, 1년 이상 2년으로도 할 수 있고 1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관리규약으로는 지금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고 연임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원의 거리가 있는 경우 거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일 시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단이나 그 관리단 대표, 입주자 대표로 있으면서 이제 임기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남은 임기자가 이제 다음 사람을 선출하고자 할 때는 굳이 선출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3개월 있으면 또 선거를 해야 되니까 이 얘기입니다. 제6조 의결권입니다. 입점자는 하나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또한 법 제12조에 의한 지분 비율에 의한 의결권을 가진다. 하나의 전용 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요즘에 그 공동명의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와이프랑 저랑 같이 공동명의로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경우 있는 경우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입점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의결권,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의결권은 한 집에 하나, 한 호실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분이 많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은 40평대고 남의 집은 20평대니까 나는 40평이니까 투표를 2번 하고 이 사람은 20평대니까 투표를 1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의결권은 한 전용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한 전용 부분을 공동인 2인 이상이 같이 점유하고 있을 때도 이 의결을 할 1인을 선출해서 그 사람이 투표를 하게끔 하는 거죠. 이 의결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가칭관리단 혹은 이웃사기꾼들이 많이들 이제 투표를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행할 때가 있어요. 이 불법적으로 행한다 뭐냐면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투표를 한 것처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소송을 들어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상대방 측에서 200세대인데 의결권이 130세대가 동의를 했어 라고 이제 법원에 들어온 이런 동의서를 받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아 그래 200세대에서 130세대가 동의를 했고 이 130세대 동의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하는 거야 라고 보지만 실제 사실관계 확인, 그래서 실제 130세대가 투표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쟁이 있어서 소송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몰아내려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주자들한테 투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투표를 받아서 200세대 중에 130세대가 자기네들 비대위를 투표를 했다고 이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예요. 그래서 법원에 들어가서 이 소송을 붙게 됐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130세대가 동의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실제로는 87세대밖에 동의를 안 했더라. 그러면 87세대밖에 동의를 안 했는데 왜 130세대가 동의했다가 들어왔을까? 라고 이 사실관계 동의서를 쫙 보니까 87세대 플러스 이 87세대 안에 있는 예를 들어 201호, 301호, 뭐 303호 이런 이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2번에서 3번씩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는 낮에는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아이한테 사인 하나 받고 저녁 때 가서는 엄마한테 사인 하나 받고 낮에 계시다 보니까 그 집에 사는 할머니가 들어오시면 할머니한테 사인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한 호실에 투표를 3번 또는 2번 이상씩 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다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 들어가서 사실관계를 들어가면 이 의결권은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의결권은 일반적인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의결권은 전용 부분의 하나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의결의 방법입니다. 제7조. 다음 각호에 대하여 입점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결정은 과반수입니다. 제가 저희 친구들하고 만나서 5명에서 술을 먹는다고 만나요. 그러면 그래요. 뭘 먹을까? 라고 지금 이제 40살이 넘어도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뭘 먹어야 될까를 만날 때마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웃기죠. 근데 친구들 간에도 이 의결권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5명이 모여요. 앉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딜 갈까? 먹을 게 너무 많거든요, 요즘은. 자, 그러면 누구는 뭐 족발을 먹자, 누구는 탕을 먹자. 그러면 이 반이 쫙 갈리죠. 그럼 누구 한두 사람은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럼 거의 2대2로 가죠. 그럼 2명은 5명이 만나서 2명은 족발, 2명은 동태탕이라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이 그래 오늘은 추우니까 동태탕 먹자 이러면 3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태탕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의결권입니다. 과반수 의결권. 집합건물법 제38조입니다. 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관리수장의 선임 또는 해임. 관리수장의 선임 또는 해임. 기타 법 또는 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건물의 보존 및 관리 운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2. 다음 각호에 대하여 입점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 위에는 뭐라 그랬어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입점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동의하면 오케이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2항에 보시면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건물의 보존, 관리, 운영에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래요. 4분의 3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분의 3을 얻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좀 집중해야 된다. 이건 좀 중요한 사항이야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보시면 규약의 설정, 이 관리규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규약, 관리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리고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입점자 등에 대한 전용 부분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 그리고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 사용자에 대한 전용 부분 인도 청구랍니다. 자, 여기 말들을 들어보니까 살짝 마음에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래요.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래요.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 어느 한 호실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한다. 사용자에 대한 전용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래요. 전용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입점자 등에 대한 전용 부분 사용 금지 처분이래요. 입점자 등에게 어느 한 입점자 혹은 한두의 입점자에게 야, 사용을 금지해.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동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두 사람, 특별히 전체의 5% 정도 미만의 사람들은 나랑 생각이 다른 이 멧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좋게 멧돼지라고 풀어서 얘기하죠. 상식 없고 개념 없고 들이받기 좋아하고 이 법과 제도를 다 울타리를 무시하고 막 넘어다니는 사람들. 그냥 본인이 대장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담배 피지 말라는데 담배를 계속 피는 거죠. 네,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데 애기 엄마가 이제 임신한 아주머니들이 자주 다니는 통로, 그리고 애기들이 자주 다니는 복도, 계단 이런 데서 담배를 계속 피는 거죠. 또 어떤 집은요, 자기 집 화장실에서 자기 집이라고 담배를 계속 펴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러면 담배를 피면 그 냄새가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와이프는 눈치 봐서 화장실에서 피는데 화장실에서 피는 담배가 결국 다 윗집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피해가 굉장히 심해지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층간소음이라든가 혹은 이제 개념 없이 행동하는 이제 뭐 공사나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이걸 어떻게 보면 소음과 층간소음과 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공동의 사람들이, 그 다수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체 의결권의 4분의 3의 찬성을 얻으면 그 담배 피는 사람 또는 그 층간소음하는 사람, 그 피해를 주고 있는, 우리 전체 공동의 건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 구분 소유자 한 사람을 나가라, 너 이거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제7조의 3 보시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점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5분의 4래요. 여기는 더 집중해야 된다, 더 중요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과반수 51%의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에서 다시 5분의 4 동의까지 온 거예요. 5분의 4 동의 뭐냐면 동의를 많이 얻어라 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건축 또는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멸실된 공용 부분의 복구래요.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얻어라. 그러니까 거의 다 찬성을 얻어라 이거예요. 90%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지금 규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